엔캠 가보겠습니다. 예. 자, 엔캠은 매수 가격 21만 7천 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이제 폭등 시작인 줄 알고 네. 포모가 와서 그러니까 나만 수익 못 볼까 봐 무서워서 샀어요. 머리 아프네요. 그럼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요? 그쵸, 그런 거죠. 네. 엔캠이 정말 고점 찍었을 때 뭐 40만 원을 그쵸. 눈앞에 뒀던 종목이죠.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신 네. 것 같고 아마도 7월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8월 바로 달인 것 최근에 같아요. 네. 들어오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주 잘 산 것 같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시장이 왠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공포 심리가 들게 되니까 아차 엔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우려감이죠. 자 그러면 그래도 최근에 매수하시고 바로 문의를 주신 게 나은 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흐름이 지나가고 나서는 판단 그때부터는 뭐 대처가 안 그렇죠. 되거든요. 네. 자 미래는 아이건님의 엔캠 알아볼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엔캠입니다. 주가가 내려가길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고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폭등 시작일 줄 알고 들어오셨는데 이거 내려가니까 당황하신 거죠. 엔캠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엔캠이 상반기에 또 상당히 급등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조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반기에 급등이 나왔을 때 왜 급등이 나왔었는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글로벌 전해질 시장 같은 경우에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계속해서 이제 견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 중국의 견제에 대한 일환으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크게 뛰어오르면서 상당히 크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미국 쪽에 좀 고객사를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이제 SK온과 이제 뭐 얼티얼센즈에 더해가지고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혹은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올해 또 이제 새롭게 고객사로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 전액 시장에서 1등을 먹겠다. 전 세계 점유율의 30% 이상을 가져오겠다라는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도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일전에 상반기에 상당히 크게 집중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상승 자체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어지게 되면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반기에는 기대감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눈에 찍히는 것들이 보여져야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캠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까지 적자 흑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크게 뛰어오르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아예 전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는 꽤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앞선 구간을 뛰어넘을 만큼의 거래량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앞선 구간을 소화해 줄 만한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61선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돌았었잖아요. 월요일에 상승이 강력하게 나온 것과는 굉장히 또 이제 무색해질 만큼 오늘은 또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낙폭 대비해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월요일에 상승 대비해서 어제 오늘 약간 이제 또 이 매물대에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로부터 시작한 이제 또 순환이 양극재까지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제 바닥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위치까지 놓여 있습니다. 5일선은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느 정도 또 이제 한 바퀴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8월 5일 날에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급락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회복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을 힘입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상승이 나와줬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이 다시 한번 주가가 원상 복귀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8월 5일 급락 이전에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제 또 원상 복귀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또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 주어야 또 2차전지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어제 약간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히려 어제 또 수급을 받아준 쪽이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STO 가상화폐 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에 부딪히고 전체적으로 이 순환이 한 바퀴 돈 시점이다라는 점. 엔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에 2차전지 분위기가 참 좋았죠. 그러면서 가치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같은 그림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구간은 좀 정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약 단가가 19만 원 정도 혹은 이제 한 18만 5천 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21선 구간 이탈을 하면서 15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또 열려있는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1선 이탈 시에는 저는 손절 라인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매수가가 딱 매물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도 조금 높게 설정을 하신 게 결론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매물대를 뚫어주고 주가가 탄력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더 뚫어주지 못하고 그대로 조정이 나오느냐. 분기점이 나뉘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도 조금 이제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수가 근처에서 앞선 매물 구간 소화해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캠 살펴드렸습니다. 폭등을 노리고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노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정도에서는 일단 빠져나와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상담 엔캠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